미국 언론에서 한국에 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며 다시 한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본을 극찬하던 베트남의 최근 행보는 일본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뜻밖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와 같이 최근 일본에 전해지는 뉴스는 방역모범국 일본을 당황하게 했다는데 왜 그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룸버그 통신 한국만 집중 보도.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보도에서 초기 코로나19를 잘 막았던 한국이 과연 2차 파동을 막아낼 것인가 라며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블룸버그가 다루는 이러한 내용은 사실상 한국이 전세계 2차 파동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신종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선제적인 진단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신종 코로나의 발생을 억제하고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된 것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50명 내외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사실상 이러한 한국의 확진자 2차 파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면서 전 세계가 주목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보도는 지난 3, 4월경에 한국에서 드라마틱하게 확진자를 줄여나가며 나간 보도와 비슷하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러한 보도가 나오는 것은 현재 전 세계가 봉쇄를 풀면서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다우지수는 6%가 폭락했는데 이는 미국이 다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난 데에 대해서 우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봉쇄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탈리아 매체는 말하면서 가장 유럽에서 코로나 피해가 컸던 국가인 이탈리아 역시 카페를 오픈하고 경제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봉쇄를 푸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코로나 2차 파도를 한국이 막아낼 수 있겠느냐는 것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한국이 극복해낼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2차 파도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주부터 카페나 클럽, 학원, 운동시설과 같은 사람이 밀집하는 시설을 위한 전자출입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러한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앱과 연동하여 당국이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유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오는 모든 승객은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하고 자가 진단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가장 주목하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은 1차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2차 파도가 와도 경제를 개방하면서도 코로나를 퇴치할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것이 각국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과연 한국의 이런 노력이 얼마나 통할 것이며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 겨울이 될 때 더욱더 강력한 통제가 필요할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치명적 전염병의 재유행 사례로 1918년 창궐한 스페인 독감을 대표적으로 거론합니다. 스페인 독감은 늦봄에 확산하다가 여름에 소강 상태를 보인 뒤 가을에 재유행했습니다. 1차 대유행 당시 1,000명당 5명 수준이던 사망률은 2차 대유행 때 5배 수준으로 치솟아 수천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가을까지 확산세를 잡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흐름이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방역 잘했는데 왜 한국인가? 일본은 기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의 부족함으로 당국은 문매를 맞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때문에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확진자나 치명률 등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훨씬 적게 나오자 그때부터 방역 모범국을 자처합니다. 아수다로 일본 부총리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질의 문답 시간에 일본을 한국과 동일 취급하지 말라며 일본은 국민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제어하는 한국처럼 안 해도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으로 가져갔다는 황당한 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서방에서는 데이터상에서 일본을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 방역 최악의 3지역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HB 비즈니스 온라인은 아시아의 3대 PCR 후진 검사 국가를 꼽자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PCR 검사는 무려 8배가 차이가 난다고 꼬집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덴마크와 캐나다는 일본의 40배 검사율로 사실상 일본은 PCR 검사를 매우 더디게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전 세계에서 일본만 제외하고 인정하는 방역 모범국인 한국조차 PCR 검사와 더불어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감염 경로 불분명인 경우가 55%라며 한국에 비해 10배 이상 정확하지 못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콜로라도 대학의 객원 교수 미타카 히로시는 일본은 사실상 코로나19 통계 모두를 수정을 해야 하는 사태에 빠져 있으며 과거 러시아가 소련 시절에
통계 조작으로 인해 치명률 등을 조작한 사례와 판박이라며 현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2월 말부터 블룸버그와 BBC, CNN 등 다른 외신은 일본은 PCR 검사의 부실함을 말하면서 통계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낮으니 일본을 통계에서 제외했으며 일본은 PCR 검사를 안 하며 통계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양에서는 사실상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한국뿐이라고 단언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의 데이터는 그래프 모양새만 봐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보건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재유행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각국이 봉쇄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의 견해는 그 과정에서 검사 추적, 격리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렴됩니다. 블룸버그는 인구 전체를 봉쇄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라도 확산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검사와 접촉자 추적이 해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거나 충분한 시간이 흘러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현행 수단 외에는 재유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확진자의 절반 이상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일본은 아예 참고할 만한 데이터에서 빠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고, 위 같은 사항을 모범생과 같이 묵묵히 수행하는 한국은 WHO 전문가들조차 한국에 몰려와서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대만과 뉴질랜드가 한국보다 방역을 잘해서 한국은 최상위 방역 모범국으로 부를 수는 없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하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외 유입을 완전하게 차단한 위 국가들과 한국은 결이 다르다는 게 중론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해외 국가들과 진행되는 건설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최대한의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오픈했고, 위 나라들은 사실상 국가가 락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역을 잘 해야 하는 나라들은 대만과 뉴질랜드의 케이스도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전적인 봉쇄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 세계 주요 국가는 한국 모델이냐 봉쇄냐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만 주는 특권이 다소 불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은행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택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 선택된 경우가 많아 일본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은행은 한국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긴급 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하고 직원들에게 긴급 의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치료를 맡길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세계은행이 최근 서한을 통해 한국을 세계은행의 긴급 의료 지정 국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의료 지정 국가는 세계은행 직원이나 가족이 근무지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인접 국가를 지정해 긴급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세계은행은 의료 수준이나 접근성, 안전 등 사회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 의료 지정국가로 기존 태국과 싱가포르에 더해 한국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긴급 의료 지정국가 선정으로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등 세계은행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세계은행 직원이나 가족 출장자는 긴급 의료 상황 발생 시 한국에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송비나 의료비, 보호자 체재비는 세계은행 직원 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은행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 한국과 일본을 저울질하다가 결국에는 한국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일본 포털을 통해 전해지자 적지 않게 당황하면서 일본과 중국은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 수도권 감염이 급속도로 진행되는데 세계은행은 제정신이 아니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네 번째, 베트남 정부,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19 파트너. 한편 이번 팬데믹 상황으로 한국의 적지 않은 여론 악화와 더불어 일본을 방역 모범국으로 칭했던 베트남은 결국에는 한국을 포스트 코로나19 협력 1순위로 선택을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오는 30일 63개 모든 지방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대규모 투자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국 간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50%가 3개월 이내에 부도가 난다고 할 정도로 매우 큰 타격을 받은 상태인데 자국의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을 줄 파트너를 적극 한국으로 선택한 곳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개최하는 첫 대규모 투자 상담회인 이날 행사는 베트남 외교부가 먼저 제안하고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이 뜻을 같이해 성사됐습니다.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협력 1순위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코로나19 사태로 끊긴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4월 28일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퇴치를 선언하고 경제 회생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앞선 세계은행과 같이 결국에는 한국이 코로나19의 우려를 가장 덜 수 있는 국가이며 경제적 교류를 하기에 적합한 국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베트남이 한국을 먼저 차단하고 일본을 놔둔 것은 한국 입장에서 공분을 산 면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한국 중심의 흐름은 방역모범국 일본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장면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여전히 전 세계의 최상위 방역모범국으로 인정받는 정황이 세계 언론과 기관 각국에서 나타납니다. 경제를 오픈하면서 코로나와 싸우는 국가이기에 피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기대를 등에 짊어지고 미션을 완수하려는 모습입니다.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수도권의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불안과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6일 51명, 7일 57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8일과 9일 이틀째 30명대를 유지하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에서 대유행이 우려된다며 경각심을 늦추질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생활치료센터 29개를 운영했고 환자 4,915명이 입소해서 이 중 3,955명이 완치해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난달 23일 퇴소한 한 확진자는 편지를 통해 생활치료센터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입소자는 지난 4월 23일 자녀의 돌잔치 참석을 위해 미국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최대한 배려해준 의료진과 운영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며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이고 훌륭한 나라임을 느꼈습니다. 이곳에 뿌리를 둔 제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진심으로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바이러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지만 방역에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한국에서 K방역이 성과를 낸 모습에 세계적인 석학이 중요한 지점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8일 외교부 유튜브 채널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마이크 샌델 교수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샌델 교수는 주변국들에 비해 볼 때 한국이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거둔 이유 중 하나는 넓은 의미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결속력이 있다며,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기부활동이 줄지어 일어나지만 한국은 자선과 기부를 넘어선 행동이 나온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정부활동과 별개로 사회 안팎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협조라며, 입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로 월세를 내린 건물주들이 있었다며 미국인으로서 경의를 표할 만큼 무척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시민들 상호 간의 배려와 존중은 효율적인 정부조차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샌델 교수의 말처럼 한국의 시민들은 함께 바이러스와 싸우며 서로 돕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중요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들은 한국과 미국, 프랑스,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6개국에서 봉쇄령 등 감염 확산 억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지난 8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휴교 등 강력한 억제 조치가 없었다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무려 한국인 3,800만 명이 걸릴 수도 있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 인구가 5,184만 명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73.3%가 억제 조치로 감염을 피한 것입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진도 이날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11개국에서 봉쇄령이 310만 명의 목숨을 구했고 감염률을 평균 82%나 낮췄다는 것입니다.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연구진은 지금까지 연구 대상 국가 인구의 약 3에서 4%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은 이 전염병의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까지 아직도 멀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한 일부 조치를 시행하는 한에서 경제활동은 어느 정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연구 결과가 공격적이고 전례 없는 봉쇄령이 방대한 경제적 타격과 실직을 낳긴 했지만 바이러스의 기하급수적인 확산을 멈추는 데는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은 봉쇄령과 이동 제한, 상점 폐쇄 등을 통해서 확산을 멈출 수 있었지만 한국은 이 같은 봉쇄령이나 제한을 하지 않고서도 바이러스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초기부터 주목받아온 공동체,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방역은 한마디로 시민의식의 승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은 봉쇄가 해제되자 해변 공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공원에는 옷을 벗고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직도 확진자가 수백 수천 명이 나오는 상황에서 선진국이라 불렸던 나라들의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때도 정부를 향해서 자유를 달라고 시위하며 항의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생명까지도 위협한다는 사실은 그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호리야마 아키코 서울지국장은 한국의 모습에서 놀라운 다른 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위치 정보와 신용카드 결제 정보, 감시 카메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한국의 감염자 추적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국가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데 이게 한국에서 가능했던 것은 국민과 의사소통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4월 세계 30개국에서 실시한 글로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인권을 어느 정도 희생해도 상관없다고 답한 사람은 전 세계 평균 75%였습니다. 한국은 80%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일본은 32%로 30개국 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국은 45%로 29위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스스로의 인권을 희생하더라도 공동체의 생명을 지키는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에도 감염 추적 시스템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생명을 함께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이기적이다라는 문장을 주고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여기에 85%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까봐 가장 걱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지키려 노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보다 한국 국민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지난 8일 일본에서는 홍콩의 투자회사 딥널리지 그룹에서 감염병 사태 이후 안전한 나라 순위에서 일본이 5위를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스위스가 1위, 독일이 2위였고 한국은 10위였습니다. 이 분석 결과에서는 유행성이 초기 단계에서 높은 평가를 얻은 것은 신속한 위기 대응을 한 나라였지만 현재는 우수한 경제 회복력을 나타내는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 결과는 일본의 네티즌들조차 신뢰할 수 없다며 비판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방역에 가장 성공했다는 대만과 한국이 상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은 긴급사태를 해제하고 당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서민들이 체감하는 길거리 경기가 4개월 만에 상승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긴급사태가 해제되자마자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명이 증가하는 등 2차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도쿄의 대표적인 유흥가 가부키초의 한 호스트 클럽에서 종업원과 손님이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영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업소의 한 직원이 지난달 37.5도가 넘는 고열에 일주일 이상 시달렸지만 이 직원은 잠시 휴식을 가진 뒤 검사도 받지 않고 업소에 복귀했습니다. 결국 이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직원과 손님들도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직원은 업소에 손님이 붐빌 때도 있었고 접객원은 2층 침대가 설치된 공동숙소에서 생활하기도 해 감염 우려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출근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몸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쉬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얘기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한 클럽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나와도 이를 숨기고 영업하는 업체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다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방역당국은 해당 클럽을 폐쇄시키고 모든 출입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클럽발 확진자가 260여 명이 나왔고 다른 집단의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 추적과 검사, 격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감염병 사태 이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냈지만 일본은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시키고 시민들도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스다지로 일본 나카사키대 교수는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응을 잘못하면 6월 하순에 급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의 한심한 행태에 전례와 기존 규칙에 매달려 눈앞의 현실에 대처하지 못하는 일본의 현실이라며 세계화와 디지털화로 변화가 빨라진 21세기에서 20세기형 관료들이 있는 일본은 세계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번 사태에서 긴급 제한한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어 공동체 의식을 더욱 살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지원금을 받은 우리 국민들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올려주며 서로 돕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시민의식은 이제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위해 1,200억 원가량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백신 개발에 경쟁적으로 몰두하며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면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한국은 당당하게 국가 재정을 투입해 개발하고 전 세계의 공공재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모두가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나라는 모두 110개국으로 한국은 그동안 42개국에 2천만 달러의 지원을 했고 앞으로 65개국에 2,100만 달러 규모의 금액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진단키트와 방호복 등 방역물품을 전 세계에 수출했고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고